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1200명의 1일 휴대 사용 시간은 평균 147분, 표준편차 9분인 정규부호를 따릅니다. 이렇게 147분, 9의 제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확률 변수로 잡힌 거죠. 근데 확률 변수 x가 129분 이상, 138분 이하 확률 변수 x를 휴대전화 사용 시간으로 했으니까 이제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129 마이너스 147 표준편차 9로 나누고 표준화 시켰고 138 마이너스 147 9로 나누고 그럼 얘는 P 얼마인가요? 얘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자, 얘는 이거를 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제 양수값으로 넘겨서 여기를 구하시는 거고, 얘는 P 0에서 Z가 2까지 확률값에서 P 0에서 1까지 확률값을 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확률값 0.48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확률값 0.34 이걸 빼시면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느 백화점에 입점된 점포 300곳에 만족도 점수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 점수의 평균 M과 표준편차 시그마를 이용해서 고객 만족 지수라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답니다. 우리가 왜 이랬는지는 알 필요 없고 고객 만족 지수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 만족 점수가 0.6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이렇게. 자, 만족도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점포는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한답니다. 이게 점수가 안 좋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응대가 좋지 않았다 판단해서 교육을 새로 실시한다는 거죠. 위에 정규 분포표를 보고 교육을 받는 점포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점포수를 n개라고 합시다. 점포의 개수를 자연수일 테니까 n개라고 할게요. n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문제가 굉장히 약간 겉으로 막 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천천히 해봅시다.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근데 정규 분포는 여기 나와 있어요. 만족도 점수가 확률 변수 x인데 그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 m 표준편차 시그마 제곱을 따르죠. 근데 만족도 점수가 확률 변수인데 50점 이하인 거니까 px가 50 이상의 확률값을 일단 조사합시다. 우리는 확률을 조사해서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표준화가 필요하죠. 네. 50점 이상인 사람 그 지점은 교육을 받는 거니까. 그럼 확률 변수 x를 표준화시키면 50 마이너스 평균 m 표준편차 시그마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 수치를 알아내야 되는데 고맙게도 비슷한 값이 있어요. 매우 유사하죠. 이 값에 맞춰야 되니까 저기 보시면 이래요. m-50은 양쪽에 4시그마에 0.6 곱하면 그냥 4만 곱합시다. 2만 곱해야 되겠는데? 여기다 2만 곱해봐. 양변에 2를 곱하면 2시그마가 되죠. 그게 1.2예요. 2를 곱했으니까. 근데 얘랑 보니까 웬 2시그마? 4를 곱하는 게 맞네요. 네. 4를 곱해서 2.4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랑 갖다 쓰려고 보니까 분자가 안 맞죠. 순서가 위에 가려 안 맞아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럼 시그마 분의 50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4. 여기 값이 마이너스 2.4예요. 그럼 P, Z가 마이너스 2.4 이하 1 확률값. 그럼 표준화 시켰으니까 가운데 평균이 0일 테고 마이너스 2.4면 뭐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2.4 이하의 확률값 이거예요. 근데 이걸 구할 수는 없고 일로 옮겨야 되죠. 플러스 2.4 이상의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0.5에서 이걸 빼야죠.
0에서 2.4까지 0.49. 그 확률값은 0.01이 돼요. 자, 고객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가 될 지점의 개수를 확률값을 구해봤더니 0.01이랍니다. 근데 이 0.01의 확률값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이 확률값은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점포를 확률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 확률값은 전체 점포 개수가 아까 300이었던 것 같아요. 300 분의 50점 이하인 점포 개수를 우리가 지금 n이라고 뒀잖아요. 여기. 교육을 받는다는 뜻 자체가 만족도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만족도 50점 이하가 교육을 받는 거니까 50점 이하인 점포 개수 n 그게 0.1이더라. 0.01이더라. 양변에 300을 곱하면 그 n의 값은 3. 따라서 총 300곳 중에 만족도가 50점 이하인 점포는 이제 3곳이었다. 저 3곳은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40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채용시험에 2000명 응시했어요. 응시 점수가 평균 720, 표준 편차 100점인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응시자들의 점수를 확률변수 x로 잡았다는 얘기겠죠. 그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720, 표준 편차가 100점의 제곱 이렇게. 이 x는 이제 점수였어요.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조사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분명히 이렇게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일 텐데 가운데 평균이 있을 테고요. 평균은 720. 2000명 중에 400명 뽑잖아. 그럼 굉장히 인원이 비교적 적은 편이니까 아무래도 평균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합격자가 받는 점수의 최저 점수, 이 점수 이상 받으면 합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합격이 될 확률값은 전체 인원수 2000명 분에 합격이 된 사람이 400명이니까 네, 이걸 계산해 보면 0 2개 지워지고 5분의 1 그렇죠? 5분의 1 그래서 0.2 여기가 0.2면 여기는 0.3 아니에요? 둘을 합쳐서 0.5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게 0.3이 나오려면 확률값이 0.3인 거잖아 지금 확률값이 0.3이려면 요 끝값이 0.85? 아니지 이거는 표준화 시킨 거고 얘는 표준화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 시켜서 그 점수가 0.85가 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죠 P 지금 문제에서 원했던 점수가 A점 이상인 사람들이 0.2 이건 표준화 시켰더니 P, Z A-720 표준 편차 100 이게 0.2 이 점수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네. 이걸 이제 얘를 이제 표준화 시키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테고 평균이 0으로 가겠죠. 그 여기 0부터 언제까지 0.3이 나오냐면 이 점수가 0.85일 상태니까 표준화 시킨 이 값이 여기가 100분의 A-720이 돼야 여기 평균값이 여기 확률값이 0.2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값과 경우 이 값은 같은 값이 되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요. 그럼 A-720은 85 따라서 A는 805점 805점을 받았어야 여기 응시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전체 학생 수가 같은 A반과 B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인원수는 같은 반이고 각각의 몸무게를 조사해서 A반은 평균 59.8 표준편차 4 B는 평균 62.2 표준편차 8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A반의 몸무게 그러니까 두 반을 보면 A반이 B반에 비해서 전체적 학생들의 몸무게 좀 적게 나오는 편이고 좀 저 평균값의 표준 편차가 A반보다 좀 작은 편이죠. 그 얘기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B반에 비해서 몸무게가 좀 적은데 그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평균 기준 많이 좀 밀집되어 있는 형태고 B반은 전체적으로는 몸무게가 A반보다 좀 더 나가는 친구들인데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뚱뚱한 친구, 좀 많이 홀쭉한 친구 이런 친구들이 막 여러 명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반에서 몸무게가 57 이하인 학생 수가 B반의 몸무게 A 이하의 학생 수의 3배의 값과 같다. 자, 정리해 봅시다. 확률 변수 X는 A반이라고 칩시다. 정규 분포를 따르죠. 59.8, 4의 제곱. 확률 변수 Y는 B반의 몸무게라고 칩시다. 걔는 62.2, 8의 제곱. 그런데 A반에서 이제 문제 원하는 게 A반에서 57 이하인 친구 확률값이죠. A반의 몸무게 57 이하인 친구. 그 다음에 B반의 몸무게 Y죠. 확률 변수. B반의 학생들의 몸무게 Akg 이하인 친구. 근데 인원수가 A반 인원수가 B반보다 3배면 이게 포인트였잖아요. 아까 위에. A반과 B반은 전체 학생 수가 같아요. 전체 학생 수가 같은데 원하는 인원수가 A반이 B반의 3배라는 얘기는 그때 만들어지는 확률값이 A반이 B반의 3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반, B반 전체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는 둘 다 뭐 30명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에서 원했던 A반에서 원하는 인원수가 뭐 12명이었어요. 근데 B반의 인원은 4명, 뭐 이렇다는 뜻이죠, 지금. A반에 57 이상인 사람이 12명인데 B반은 4명이었어요. 그럼 지금 정확히 몇 배가 되냐면 A반이 B반의 4배가 되죠. 그럼 확률값은 32분의 12, 32분의 30분의 4. 여기 3배를 해야 둘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인원수가 3배 됐다는 얘기는 확률값도 3배가 됐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전체 인원이 같기 때문에. 그럼 A반의 확률값이 B반의 3배가 됐다는 뜻은 B반의 확률값에 3을 곱해야 A반의 확률값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남은 건 표준하겠죠? P, Z 57 마이너스 여기다 그냥 계산합시다. 57 마이너스 0 이게 얼마예요? 2.8 2.8을 4로 나누면 0.7인가요? 네. 0.7 이하. 얘는 그냥 써야죠 뭐. 계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P, Y 표준화 시키면 Z. A-62.2 걔를 표준표자 8로 나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확률값 조세해보니까 책에 나와 있어요. 0.26이라고. 0.26. 됐니? 아니구나. 0.7 이하의 확률값이죠. 얘는 0에서부터 0.7까지고. 0.7 이하면 표준화 시켰는데 0.7 이하니까 이렇게 0이고 얘가 0.7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26이고 여기 0.5가 있으니까 둘이 합치면 0.76이 되죠. 0.76. 그 다음 이거 곱하기 3.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 나누면. 3은 안 나눠지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57에서 59.2를 빼면 마이너스 2.8이죠. 걔를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0.7이에요. 네, 마이너스 0.7. 그럼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0. 여기가 마이너스 0.7이고 여기가 0.26이었으니까 여기 얼마 남아요? 0.24가 남죠. 여기가 0.24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곱해서 이 값을 곱해서 3배에서 0.24가 되려면 여기는 확률값은 0.08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그냥. 이게 0.08의 확률값이죠. P, Z가 8분의 A-62.2 이하의 확률값이 0.08이 돼야 돼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테고 표준화 시켰고 0.08이면 한 여기쯤 있다고 치죠. 얘가 0.08인 거예요.
그 값이 8분의 A-62.2. 이 값 이하의 확률이 0.08이잖아. 그럼 이게 일로 대칭 이동돼서 일로 넘어갔다 칩시다. 그럼 이거에 음 붙여야 되니까 8분의 여기다 음 붙여서 마이너스 분배하면 62.2 마이너스 A 값이 여기가 0.08이니까 여기는 0.42가 나와야 되죠. 언제까지 0.42냐고 나와 있죠, 여기? 0.42. 0에서부터 언제까지 0.42가 됩니까? 1.4. 결론 이 값이 1.4가 돼야 돼요. A분의 8분의 A-62.2 얘가 1.4. 양변에 8을 곱해요. 그럼 A는 여기다 8 곱하면 11.2? 그럼 62.2에다가 11.2를 네, 좀 도세만 값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60, 70, 3.4? 이걸 바꿔 써놓고 나서 이것도 똑같이 써놨네? 바꿔 써야 되잖아, 이거를. 이걸 써야지, 이거를. 그죠? 이게 아니고 아까 바꿔 쓰자고 했잖아요. 이걸 여기 있던 음을 양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양의 값이 1.4인 거니까 62.2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거죠. 얘는 반대로 아까 62.2에서 이걸 곱했던 11.2를 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빼면 얼마나 돼요? 61. A는 61. 그죠? 이거보다 지금 몸무게가 작아져야죠. 그래야 말이 맞잖아. 커지면 말이 안 되죠. 50이라는 50. 그러니까 51이잖아. 미쳤다, 오늘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좀 정신없이 계산을 좀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반은 이것 따르고 B반은 이걸 따라서 확률 변수를 그냥 둘이 구분하기 위해서 X, Y를 바꿨었고요. 그래서 PX가 57 이하의 확률값과 PY가 A 이하의 확률값은 A의 인원수가 B 인원수보다 3배만큼 많고 전체 인원수도 동일하기 때문에 확률값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3배 많기 때문에 오른쪽에 3을 곱해야 둘의 확률값은 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표준화시키고 얘를 각각 표준화시켰더니 일단 왼쪽을 봤더니 마이너스 0.7 이하의 확률값인데 이거를 보고 마이너스 0.7 이하의 확률값이 0.24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0.24? 그럼 여기는 0.08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곱하기 3하면 서로 같아질 테니까. 근데 어떤 몸무게 이하의 확률값이 0.08이니까 여기 넓이값, 여기 확률값이 0.08이면 이쪽은 0.42가 되고 따라서 이 값에 음을 붙인 값 62.2 마이너스 A를 8로 나눈 값이 0.42의 확률값인 1.4의 끝값과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같아지기 위한 A값 구했더니 51이 정답이었다는 거죠. 자, 지윤인 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시험에 각각 그 지은일 반 학생들 있죠? 거기에 평균, 국어 평균, 수학 평균, 영어 평균, 각각의 표준 편차, 그리고 밑에는 지은 점수예요. 공부 좀 하는 친구네요, 그래도. 평균보다 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은이가 자기가 이 세 과목 중에서 내가 좀 점수를 좀 더 개선해야 될 과목이 뭘까? 나한테 취약 과목이 뭘까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표를 보고 내가 지금 세 과목, 국영수 중요 과목 세 과목 중에 어떤 게 제일 취약하지? 이번 시험은 이거 위주로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도중이죠.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각각 뭐 되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평균, 표준 편차 성적 가지고 확률값을 조사해야 돼요. 자, 국어의 점수 있죠? 국어의 점수가 그냥 A라고 합시다. XA라고 할게요. 국어, XB, 수학, XC, 영어 이렇다 보시면 돼요. XA는 정규 분포를 따르죠. 평균 82, 표준 편차 12의 제곱. 그리고 얘도 정규 분포 13,25의 제곱. 그 다음 정규 분포 85, 10의 제곱. 수치상 약간 불안하긴 한데 얘 나온 점수를 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아니길 바랍니다. 자, 국어부터 조사해 봅시다.
국어. 이제 표준화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다 제각각의 다른 확률 변수를 가지고 그때그때 확률값 구하기도 귀찮거니와 또 지금처럼 서로 다른 확률 변수를 서로 비교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서로 다르다 보면 일일이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통일시켜서 서로 비교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표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표준화해서 수치를 하나로 모은 다음에 비교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잖아. 국어부터 82 90 지훈이 점수 빼기 82 표준 편차 12 Z 네 90 마이너스 82 표준 편차 12 됐죠? 그냥 이상으로 잡을게요. 이상. 이거 이상이 될 확률값. 지금 우리 부등호 방향을 결정할 건 아닌데 그냥 이 점수 이상 좀 더 계산되기 위해서 그런 느낌으로. 그럼 P는 얘도 이제 표준화 83 마이너스 73 25 P 표준화 점수 91 마이너스 85 10 정리해보면 P ZA 국어에 대한 점수는 12분의 12 1이네요. 잘못 썼던 것 같아. 8이지? 뭐? 진짜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네, 8이죠? 8을 12로 나누면 좀 나눠줘. 얼마예요? 4분의 아니지? 3분의 2 이렇게 되나요? 4로 나눠지니까 여기는 P, ZB 얼마죠? 25분의 10 약분하면 5분의 2 P, Z 5분의 3 자, 이렇습니다. 셋을 하나의 그래프에서 놓고 해볼게요. 어쨌든 다 표준화 시켰으니까 표준화 시키면 평균은 0으로 갈 테고 국어는 일단 3분의 2 이상 3분의 2면 이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작아요? 누가 제일 작죠? B 5분의 2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5분의 2가 이게 누구냐면 영어예요. 수학이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불안하다 했다. 네, 수학. 그 다음은 영어네요. 여기에 5분의 3이 있을 테고 그 다음은 3분의 2가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크기별로 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어, 국어. 그러니까 지금 지훈이 국어 점수보다 그 점수보다 더 많이 받은 학생들은 여기 있어요. 이 확률값. 영어 지훈이 점수보다 더 많이 받은 친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훈이 수학 점수보다 더 많이 받은 친구들은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 봤을 때 확률적으로 확률값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 분포된 상태 인원수가 더 많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등수가 밀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원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는 여기는 극소수라는 얘기는 확률값이 적고 확률값이 적다는 얘기는 상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퍼센테이지 더 높은 친구가 100분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작으니까 여기 있을 테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표준화 시켜서 보니 똑같은 표준화된 변수를 봤을 때 확률값을 비교해 보니까 5분의 2에서 확률값이 제일 확률이 커졌다는 뜻은 전체 인원에 대비 이쪽 인원이 많다는 뜻은 등수가 많은 친구들보다 밀려있는 상태로 가 있다는 뜻이니까 세 과목 중에 좀 더 지훈이가 또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과목은 수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쓰는 거니까 좋은 과목은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이 자식, 수학 이렇습니다. 변수 x가 이항부포를 따를 때 정규부포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이게 우리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항분포의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다가 판단되면 그때는 이항분포도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확률 변수 x가 이항 부품을 따라가요. 72,3분의 2. 근데 얘가 인원이 많다고 판단되면 근사적으로 네, 정규풀 따르겠죠? 그럼 정규풀은 평균부터 써야 되니까 얘네들이 곱한 값이 평균이죠. 둘을 곱하면 36 곱하기 2, 72 아니죠? 약분은 얼마예요? 24, 48 컴마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면 16,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px가 z로 바뀌었고 52 마이너스 평균 표준표자 4 p z 빼면 1 그러니까 z가 1 이하의 확률값이니까 기본적으로 0.5를 더하고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확률값을 더해야 되죠. 이렇게 0.3413 다 더하면 4번이 정답이겠다.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보고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보니까 이게 독립생의 확률이잖아요. 그럼 독립생의 확률의 확률 변수값 정의했다는 뜻은 이게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항분포가 그런 의미였으니까. 총 시행의 횟수 이 글씨가 400이겠죠? 400 2분의 1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게 표를 만들어 놨겠죠? 그럼 곱하면 200 10의 제곱 이렇게 됐니? 근데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을 쏘는 거잖아 이게. 그럼 이 확률값을 덧셈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니? 글씨가 좀 이상하다. 나한테는 잘 안 보여. 이게 뭐라고 쓴 거야? 185. 얘는 얼마야? 끝에는 195? 그럼 P가 결국은 확률 변수 X가 185 이상 X가 195 이하의 확률값을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죠. 이게 원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계산할 수 없는데 시작 자체가 이항분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낱개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럼 185일 때, 186일 때, 187일 때, 195까지 다 덧셈한 거니까 이거를 연속 확률 변수화하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 P 표준화 185 마이너스 200 15로 나눠주고 Z 195 마이너스 200 네, 15로 나눠주고 그럼 앞쪽은 P 마이너스 1.5 이상 뒤는 마이너스 0.5 이걸 못 구하죠. 음의 방향은 0 0.5에서 1.5까지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네, 여기서 이만큼에서 여기를 이렇게 빼내주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랑 같은 확률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0에서부터 1.5까지 0.4332 빼기 0에서 0.5까지 0.1925 이걸 빼시면 네, 문제 소환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개 주사위를 180번 던져요. 딱 봐도 이항분포 아닌가요? 독립 주사위 180번 반복 시행 됐죠? 그럼 이항분포를 따른다. 총 180번, 5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6분의 5.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 구해서 이거를 정규 분포하게 되면 약분하면 150, 150 곱하기 6분의 1. 25?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구하라는 게 뭐냐면 눈의 횟수를 확률 변수를 잡았으니까 주사위에 던진 횟수가 135, 5 이하 눈이 나올 게 135 이상 155. 그러니까 5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를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135 이상 x가 155 이하의 네, 확률값. 그 5 이하의 눈이 나올 네, 횟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확률값 둘을 곱해서 계산해보면 지금처럼 표준화가 된다. 아니, 정규분포화가 된다. 이제 남은 건 이제 표준화를 시키자. 135 마이너스 150 이걸 5로 나누고 155 마이너스 150 5로 나누고 그럼 여기 확률값 마이너스 3 Z 1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네. 이렇게 해서 0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럼 여기 덧셈하면 되는 거니까 0.3413
더하기 0.4987. 이 두 개 더하시면 정답이 한 번에 시행해서 6점을 얻을 확률이 3분의 1, 2점을 잃을 확률이 3분의 2인 게임이 있어요. 0점에 시작해서 이 게임이 1800번 독립시행. 딱 봐도 이항분포죠. 대놓고 이항분포네요. 이항분포 1800, 그 다음 자, 그 사건의 확률값인데 이건 좀 이따 잠깐만 문제 읽고 나서 점수가 960점 이상일 확률, 점수가 960점 이상일 확률값인데 여기 있는 확률 변수는 점수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한 번 생에서 6점을 얻을 확률이 3분의 1, 2점을 잃을 확률이 3분의 2 게임이니까 그냥 여기다 포인트를 맞춥시다. 6점 한 번에 시행해서 6점이 나온 횟수, 아니 6점을 얻을 횟수. 그렇게 정의합시다. 6점을 얻을 횟수. 걔를 x로 두면 안 되죠. 이건 횟수고 얘는 점수잖아. 안 맞으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다른 확률 변수가 필요해요. y. 그럼 이제 x 여기에 이제 들어갈 확률 값은 3분의 1이겠죠. 그럼 2y 값은 둘을 곱한 값 600. vx 값은 600에 3분의 1을 곱하면 20의 제곱 400. 표준 편차 20.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남은 건 2하고 y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점수를 계산해야 돼요. 점수가 확률 변수 x고 그 확률 변수 x는 6점을 얻을 횟수 y번만큼 나오면 당연히 6점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럼 6점을 얻을 횟수가 아닌 거는 뭐라 써야 되죠? 2점을 얻을 횟수는 총 시행의 횟수에서 6점을 얻을 횟수를 빼야지만 2점을 받을 횟수가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저 횟수 1800번 마이너스 y번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6점이 나온 횟수만큼 6점을 곱해야 이제 점수가 나오고 6점이 나왔을 때 점수. 그 다음에 얘는 6점이 안 나왔을 때 점수는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니까 근데 안 나온 횟수는 총 횟수에서 6점 나온 횟수를 뺀 나머지니까 1800 마이너스 y. 이걸 분배하면 8i 마이너스 3600 됐네요. 그럼 x는 8i 마이너스 3600가 왔잖아. 그럼 이걸 굳이 이거를 어렵게 하지 말고 얘를 바꾸면 되잖아요. px를 8y 마이너스 3600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되겠죠. 960 x자리 대신에 8i 마이너스 3600 넘겨요. 이제 부등식 푸는 겁니다. 간단한 1차 부등식을 3600을 더하면 4560 양변을 8로 나누면 8로 나누면 얼마니? 57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표준화를 해야 돼요. P 얘를 보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정규 분포화 했었어야 되죠? 평균 600 표준 편차 20의 제곱을 따른다. 그래서 Z 표준화 시켰고 570 마이너스 600 걔를 20으로 나눈다. 그럼 PZ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 그렇죠? 30을 20으로 나눈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5 이상의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5 이상의 확률값 이렇게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럼 0.5에다가 요거 확률값을 0.5에다가 요거 확률값을 계산해야 되죠. 1.5의 확률값 여기 있네요. 0.4332 그래서 0.5 플러스 0.4332 이러면 960점 이상 받을 확률값이 나온다. 이것도 문제 좀 안 쉽습니다. 조금 더 앞쪽에 우리가 이항분포 할 때 이렇게 비슷한 거 했었어요. 확률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확률 변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확률 변수를 구하는 이런 구조를 한번 연습한 적이 있는데 걔를 이제 정규 분포화로 바꾼 것 뿐이니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8번 어떤 학생이 OX로 답하는 문제 140개의 임의로 답합니다. OX면
확률값이 2분의 1이라는 뜻이고, 이거 독립이네요. 그 144의 총시행 횟수. 이것도 이항분포죠. 144, 2분의 1. 그래서 평균은 72, 분산은 71 곱하기 2분의 1, 36. 표준 편차는 6.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이제 정규 분포하게 되면 72,6의 제곱. 자, A개 이상 맞출 확률. A개 이상 맞출 확률. PZ. A-72, 6. 이렇게 돼요. 근데 그 확률이 0.02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값이라는 얘기겠죠? 여기쯤에 있다는 뜻이죠? 6분의 A-72. 여기가 0.02. 그럼 여기는 0.48이 되겠네요. 이 수칙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0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2.0. 그럼 A-72는 12. 그래서 A 값은 84. 이렇게. 자, 어느 상점에 판매된 상품의 5%는 반품이 돼요. 이 상점에서 판매된 상품 N개 중 반품된 상품 확률 변수를 X로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X에 이렇게 절대값 씌웠더니 5 이하. 이게 0.6826. 이렇다는 얘기죠. 저 말 그대로 써보면 확률 변수 X-20분의 N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게 5 이하의 확률값이 0.6826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절대값을 풀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5 이상 x-20분의 n 플러스 5 이하. 다시 양면에 이걸 더하게 되면 p 마이너스 5 플러스 20분의 n 5 플러스 20분의 n. 이 확률값이 0.6826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얘랑 얘랑이 20분의 n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이렇다는 뜻이겠죠? 여기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5 플러스 20분의 n이 있고 여기 5 플러스 20분의 n이 있는 것 같아요. 0.681이니까 여기 넓이 하나가 0.3413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표준화 시키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하나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 표준화 시키게 되면 1 나와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 이거 하나만 표준합시다. 양쪽을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저거 표준화하면 50 플러스 20분의 n 빼기 얘 평균 얼마야? 판매된 전체 상품이 n개죠. 그렇죠? 그 n개 중에 반품된 개수를 뭐 A개라고 합시다. 걔는 0.05 5%니까 그럼 A는 0.05A 이 될 테고 이게 왜 이렇게 써져 있죠? 다시 해봅시다. 정리해서. 자, 아까 지금 문제는 저것도 저건데 아까 평균값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평균을 이게 반품률이잖아요. 반품률은 이게 독립사건이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물건 하나가 반품됐다고 해서 뒤가 반품률이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각각 물건 하나, 판매된 상품 하나하나의 반품률은 항상 5%라는 반품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5% 100분의 5 약분하면 소수로 계산하면 힘들 것 같아요. 분수니까 100분의 5 약분하면 20분의 1 이항분포를 따르겠네요. 총 n개 중에 반품이 될 확률값 20분의 1 여기서 평균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반품된 상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를 따른 확률 변수 x가 이 반품된 개수를 말하고 그 반품된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르겠네요.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 x 반품된 개수에 대한 평균값은 이걸 곱한 값 20분의 n 표준 분산값 20분의 n 곱하기 20분의 19 네. 표준 편차값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20분의 루트 19n 숫자가 더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라는 거죠. 표준화되어 있다 뜻은. 그래서 20분의 n, 20분의 루트 19n의 제곱 이렇게 정규 분포화가 되겠습니다. 됐니? 근데 얘를 풀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한 것 p 이걸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0분의 n 이상 x가 5 플러스 20분의 n 그 이하의 확률 값이 0.6826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말할 때 여기 있는 끝값이 여기에 맞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딱 절반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화하게 되면 1 나올 거다라고 예상해야 되니까 표준화 시켜봅시다. 이거 5 플러스 20분의 n 마이너스 평균 20분의 n 걔를 표준 편차 20분의 루트 19n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게 1 이렇다는 뜻이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거랑 자리 바뀔 수 있죠? 왜 분수 있는 거잖아. 2분의 6은 3 그럼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3분의 6은 2 얘랑 얘랑 자리 바꿔도 등식 성립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좌변은 5가 되고 우변은 20분의 루트 119n이 돼요. 루트 19n은 100 양변을 제곱하면 19n은 만보다 이게 이쪽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작거나 같겠죠. 이렇게 이게 최대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봐라. 이렇게 0 이쪽이 0. 저거 3413 나올 때가 여기가 1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확률 값이 0.68 이상이 된다는 뜻은 이 옆으로 더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합친 게 아까 0.6826인데 걔 이상 확률 값이 더 커지려면 이게 좌우로 더 넓어져야 되죠. 그렇지? 그럼 이 값 아까 표준화 시켰던 이 값이 1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5 이하가 되겠죠? 5 이하가 된다. 양변 20을 곱하면 이렇게 된다. 반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니까 이렇게 된다.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된다. 맞나요? 부등호 방향은 그러니까 끝값을 맞추기는 어차피 이게 부등호 방향이 없어도 끝값만 보고 대략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라 이게 정확히 자연수가 아닌 이상은 걔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뭐 n의 값이 예를 들어 19.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최대값은 19가 되는 거고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죠. 이때는 최대값을 못 구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중요한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까지가 딱 0.6826인데 그 이상이 되려면 이 간격이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뜻은 여기 내가 표준화된 숫자 얘가 1보다 1 이상이 돼야 되겠죠. 표준화된 숫자가 1 이상을 가지고 부등식 끌고 내려왔더니 이렇게 돼요. 그럼 n의 값은 19분의 10,000 이하가 될 확률값을 구하는 거죠. 이거 계산하실 수 있죠? 이건 여러분이 해서 여기 안에서 아마 소수일 테니까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